안녕하세요. 짬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저녁 먹기 전이네요. 저는 오전 근무 마치고 점심 때 쭉 쉬다가 저녁 식사 전에 잠깐 짬독서 하러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제 영상 올린 이후에 조용히 또 새로운 구독자 4분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46페이지부터는 제가 읽지 않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읽다가 멈춘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저에게 와닿는 문구는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시작할까요?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을 때, 어쩌면 사실 당신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게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일 때도 많다. 그렇죠? 그럴 때도 있겠죠? 때로는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게 의지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지속되지 않을 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는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하루하루 막 살기 위해서 지쳐도 막 일어서서 일하고 막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특정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어도 결의와 다짐에 불이 붙는다. 지금의 상황에 빠르고 강력히 대처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종종 모래 위에 선을 긋는 것처럼 더 이상 지나온 길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냥 숨만 쉬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거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싶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 제가 이거 요양보호사 동영상 촬영 말고 최근에 프레임이라는 짬독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계시죠? 프레임을 시작할 때 진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더 이상 진짜 거지 같은 상태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싶지 않아서 진짜 올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는 분들이 있든 없든 그냥 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렸거든요. 그게 생각나네요. 종종 더 이상 이 짓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변화의 동기는 없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나는 의지가 있어인가? 나는 의지가 없어인가? 무언가를 할 의지가 없는 것도 의지가 있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알겠는가? 알겠어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단언에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의지가 없어 라고 선언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고 결의를 다지는 사람도 있다.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에서 똑같이 동기를 얻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든 자기 단언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위에서 이렇게 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냥 숨만 쉬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때, 오직 그때만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죠?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묻는다.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 나는 의지가 있다.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닐 의지가 있는가? 아니다. 나는 의지가 없다. 그렇죠?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지 않죠? 의지가 없죠? 두 가지 단어는 모두 효과적일 수 있다. 어느 것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잘 맞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다. 여러분한테는 어느 쪽이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할 수 있는가. 근데 성공은 누구나 뭐 좋은 일이니까 저는 성공 이후에 목표를 좀 잘 안 세워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일단은 성공을 한다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를 설계를 하고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에는 뭐 실패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의지가 없고, 이 책에서처럼 그런 의지가 없고, 이제 뭐 계획적으로 하다가도 내 시간을 내가 운용할 수 없고, 뭐 또 어쨌든 뭔가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목표도 상실하고 의지도 상실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러면서 힘듦의 고통도 느꼈고, 뭐 슬프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거 다 겪었는데요. 근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시 소생하듯이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바닥을 치면 뭐 죽거나, 용기가 있으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어떤 계기로 제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시인이 아니고요. 나를 잘 알던 지인들이 아주 오래되고 헤어진 지 오래라도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저 상태를 보고 그렇게 있지 말라라고 막 다시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하라. 지금 형편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게 필요하다. 그걸로 링거를 맞듯이 수액을 맞듯이 하고 나서 다시 움직일 그 에너지가 생기니 그렇게 해봐라 라고 도움을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뭐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의지가 없을 때는 사실 혼자 일어서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을 때 주변에 좋은 그런 환경 덕분에 의지가 생기도록 하는 과정을 겪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그런 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일 때도 있다. 이때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묻건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제가 말했던 상황 같습니다. 시작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끝맺음은 도통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깊이 파고들어보면 결국 매번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없었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살을 뺄 의지도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 바뀌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사실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딱 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성격상 결함의 희생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열린다.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열린다.
그러니까 내 선택을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당신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상도 못할 미래를 향해 용기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잠깐 줄을 긋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갑니다. 갖지 못한 것에 한탄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고 하죠. 가진 것을 기뻐하는 자, 현명한 사람. 자,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새기고 하루를 마감하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말로 표현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빛 한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라는 드라마로부터 내가 해야 할 과제 혹은 뭐가 되었든 당면한 문제를 분리시키고 나면 더 열린 태도로 문제를 대할 수 있다. 과거라는 드라마로부터 내가 해야 할 과제를 분리시키고 나면 더 열린 태도로 문제를 대할 수 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으로 직진할 수 있다.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목표 중에는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다. 오해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향해 손을 뻗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예를 들어 징그러울 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일들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고 휴가도 없이 일할 의지가 있는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실제로 징글징글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직시하고 감당해 본 적이 있는가? 삶과 정신이 끝없이 고갈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옷 잘 입는 사람, 제일 웃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죠? 나 자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려놓기 그런 말들 있죠.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됐다.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인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죠? 그런 거를 경험하고 행동했던 순간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근사한 삶의 목표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말이다. 또한 당신 자신을 정체시켜 놓고 더 이상 발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장시간 일하며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하는 게 즐겁고 일을 사랑하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하는 수입을 얻거나 바라는 커리어를 갖기 위해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애당초 왜 추구하게 됐는지조차 잊고 산다. 그죠? 너무 바삐 사니까.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 깊이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야. 굳이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지 라든가 사실 나는 복근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것도 괜찮다. 다음번에 당신이 근사한 자동차를 봤을 때 나는 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 혹은 잡지 표지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생길 수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묻고 끝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와, 이것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은연중에 이렇게 하고 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약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이 돈을 써도 내가 이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없지 않으면 굳이 제가 돈을 투자하고 무리를 해서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뭐 제 만족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잘 되든 말든 난 그냥 확장하는 게 내 마음의 만족이야. 그러면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생계를 위해서 확장이 되는 게 낫긴 하겠는데 제가 별로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내가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처럼 벌려면 해야 되나? 내가 진정 이게 원하는 게 맞나?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1년, 2년 동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고민 중이냐 하는데 제가 또 선택장애는 아닌데 정말 이건지 저건지 좀 애매할 때는 빨리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게 뭐 엄청 급한 건 아니니까.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가서 얻어내라.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라. 정말 20대 때 했던 거죠, 이거는. 그렇지만 단지 혼다가 아니라 BMW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을 더 운전해 출근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BMW에 대한 동경은 그만 머릿속에서 접어라. 그런 건 완전히 생각 낭비다. 저는 생각 낭비를 좀 한 거네요. 그죠?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아닌 척하는 것도 그만둬라. 당신한테는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허튼 소리를 해왔음을 인정하라. 와, 제가 인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실제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테고 정말로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더하면 지금의 상황이 약간 이 마지막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약간 다시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나는 20살 때의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조리 포기할 의지가 없다. 나는 연봉의 자릿수 하나를 늘리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나는 의지가 없어라는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원망, 후회로 가득 찰 필요가 없다.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통찰력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조금 깊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이런 통찰력을 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현실과 의지가 밀접히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 그죠? 현실과 의지가. 그리고 만약 향후에 정말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바로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 계획을 짜면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뭔가를 그때 고민을 계속 할 때 제가 이거 일단 그 돈을 낭비하게 될까 봐서 참 고민을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몸이 힘들고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돈을 번다는 거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절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시간을 그렇게 1, 2년을 버렸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고민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이 획득하는 걸 보고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는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놓치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되 이러고 한동안 잠깐 동안 그냥 마음을 거기서 멀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다음에 이걸 하고 싶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건가? 이 책 저자가. 누구나 마음속에서 일을 크게 키운다. 실제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목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볼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재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죠? 아주 유심히 바라볼 때 재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죠. 하루 30분 운동을 하는 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할까? 물론 땀이 좀 나고 지치기야 하겠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시간도 빨리 갈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테고 점점 근력도 길러질 것이다. 회의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들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것? 그러면 어때서? 여러분이 직면한 과제가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몇 년치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잡동사니가 가득한 창고 정리를 해야 하거나 그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하더라도 변화의 출발점은 똑같다. 의지 말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의지에서 시작된단 말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서 이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만약 당신도 이런 경우라면 과제를 여러 개의 의지 표명으로 작게 쪼개라. 일어난다. 침대에서 나온다. 이메일을 열어본다처럼 말이다. 자, 줄 쳐놓고 갑니다. 물론 여러분은 앞서 말한 예시들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상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일이라고 해도 똑같은 방법이 역시나 훌륭히 효과를 낸다. 더 큰 일이라고 해도 똑같은 방법이 역시나 훌륭히 효과를 낸다. 여러분한테 뭔가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다고 치자. 수치스럽거나 죄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다고 말이다. 어쩌면 그 비밀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만약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는가와 같이 문제를 규정하고 나면 진실을 털어놓는 일이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듣고 결과를 감당한다로 정리된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 못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과제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제를 해냈을 때 그 이후에 가능해질 삶이다. 그렇죠. 제가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경험치를 얘기해 줄 때 실행해라. 일단 해봐라.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었지만 안 했었는데 약간 일단은 해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니까 일단 가능해진 진짜 삶이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실컷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면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담아두거나 얼버무려야 하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표현하며 생기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거짓말은 100%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얼마든지 스스로를 표현하며 생기에 넘치게 된다.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지가 없으시다면 여기 이 책 오늘 그 독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의지를 좀 얻으셔서 생기에 넘치는 삶에 한 발짝씩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의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들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것? 그러면 어때서? 여기 핵심은 그러면 어때서? 라는 마인드도 가져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쵸? 우리가 마주한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을 넘고 나면 그 반대편에는 꿈꾸던 삶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 말이다. 맞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줄을 다 쳤죠? 이제 말하라. 나는 의지가 있다.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다시 읽을게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이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을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원하는 것 같지 않은 듯 보이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텐데. 어휘 선택도 조금 독자를 생각해서 조금 더 쉬운 걸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여기 글처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을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진다. 요거 정말 앞에서 이분이 얘기한 거 다시 정리해서 나온 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안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부러움, 정욕, 욕망 따위를 내 삶을 더 좋게 바꾸려는 의지로 대체하고 나면 그제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이 뭔지 이해하고 나면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 그쵸. 진짜 제 자신을 통제할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요즘에 조금씩 통제권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생각과 느낌들을 다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할 능력이 있다. 그죠? 잊고 있었던 걸 막 깨닫게 해주는 글입니다. 내 진실은 자꾸만 끼어드는 어떤 무의식적 오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의식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인지하고 의식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한 나 자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의지 역시 하나의 진실이며 오직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니까 실패했어 라든가 나는 사사 사이즈가 아니니까 게을러 같은 생각 때문에 거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가둬놓았던 나 스스로가 만든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다. 엉뚱한 자기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간파할 수 있다. 와, 이거 제가 정말 필요한 어떤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엉뚱한 자기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간파할 수 있다. 그걸 제가 간파를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별표 하나 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만큼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와닿네요. 필요한 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그쵸. 제가 지금 이 짬독서를 하러 왔다니까요. 정말 최근까지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의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의지가 있으니까 미루지 않고 오고 싶어지고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가슴 벅차네요.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의지예요. 좋아요. 그죠? 잃어버렸던 의지를 조금씩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 여기서 조금 삼초포로 빠진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사도 제목이 끌려서 사도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추천해서 괜찮네 해서 산 거거든요. 아무리 친구가 추천을 해도 와닿지 않으면 이제 안 사겠죠?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샀다가 읽을 때도 있고 안 읽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읽어야지 이런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책을 잘 샀다고 생각될 때가 항상
이렇게 줄을 치면서 나한테 영감을 준다거나 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는 뭐 이 책을 다시 열어서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음에 만약에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힘들 때는 이 책 제목만 봐도 이제 제가 이때 영상을 촬영하거나 읽을 때 표시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저한테 많은 그 도움이, 위안과 도움이 짧고 굵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구매해서 보는 게 정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책을 좀 사기를 꺼려 하게 된 이유가 있긴 해요. 이사를 할 때, 저 먼 데서 이사를 올 때 분명히 책장에 책이 딱 그 책장만큼 있어서 포장을 하면 뭐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끊임없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장 안에서. 그래서 책에 지치고 책이 무겁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너무 버거워서요. 다시는 책을 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책을 빌리든지 그냥 서점 가서 읽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때는 그 누구시더라? 책데이트인가? 하여튼 좋은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어떤 채널이. 그분이 항상 책을 읽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고 뭐 김세혜 씨가 하는 그런 거, 책 리뷰 같은 거, 그런 걸 듣기만 했거든요. 듣거나 보거나. 근데 이제 눈이 막 나빠지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책을 안 사게 됐다가 그래도 책은 읽으면 진짜 길이 보이고 아니면 내가 잘 왔는지 잘 못 왔는지 한 번 더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검증, 그죠? 그런 거 하고 확신을 주고 책 속의 길도 있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도서를 구매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이 제가 독서하는 동안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 구매하셔서 그 마음의 안식을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아침에 가장 먼저,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의 의식 전체에 그래라는 대답이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라. 자,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 한번 너가 뭔데 날 시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그런 거 조건 없이 한번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죠? 또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운전하면서,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한 번쯤 음악만 듣지 말고, 저는 음악 틀어놓고 듣거든요. 뉴스를 듣거나. 근데 오늘은 한번 저녁에 이 책대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는 의지가 있는가? 그죠? 다음 영상은 챕터 3가 되겠네요. 3장.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린다. 이 말은 편안한 길로만 간다. 이런 말일까요? 궁금하네요. 시작의 기술 2. 나는 이게 되어 있어. 또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내일 일요일이긴 하지만 내일 제가 일정이 3시부터 있긴 한데 내일은 어쩌면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내일 또 독서하고요. 아니면 하루 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말 되시고요.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513분 모두 아직까지 유지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부탁드려요. 안녕.